안녕하세요. 저는 바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고 제가 왜 인간 이해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 행동의 두 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성과 본능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본능과 이성을 당연히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싫어 혹은 본능적으로 끌려 라는 말로 즉각적인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기도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며 차분하고 논리적인 태도를 요구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둘은 정말 별개의 것일까요?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더 우월할까요? 이 강의에서 저는 인간이 어떻게 본능과 이성을 조화롭게 또는 갈등 속에서 활용해 왔는지, 그리고 왜 이 주제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중요해지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능이란 무엇일까요? 본능은 흔히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생존을 위해 진화 과정에서 우리 안에 내재된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기제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으려는 충동, 공포를 느끼면 도망치거나 방어 태세를 갖추려는 행동, 또는 성적 욕구나 수면 욕구 등이 대표적인 본능적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능은 어떤 기능과 가치를 가질까요? 본능이 없었다면 우리의 생존 자체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맹수가 달려들 때 도망쳐 라는 즉각적인 반응, 즉 위험 회피 본능이 없었다면 우리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다치거나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배고픔이나 갈증 같은 생리적 신호를 통해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자원, 즉 음식이나 수분을 보충하게 합니다. 만약 이런 신호가 없었다면 우리는 몸에 필요한 양보다 훨씬 적거나 과도하게 섭취해서 몸이 망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번식과 종족 보존을 위한 성적 욕구나 보살핌 본능, 예를 들어 모성애나 부성애 같은 것이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처럼 번성하지 못하고 멸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본능은 삶을 지속하고 종으로서 번영하기 위해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된 일종의 운영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성이란 무엇일까요? 이성은 문제를 논리와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풀어가는 능력입니다.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추론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인간 특유의 능력이죠.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가 올까 혹은 왜 그런 걸까 하고 깊이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인류가 사냥, 농경, 그리고 도시 문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 이성적 사고, 즉 계획하고 도구를 제작하고 조직화하는 능력이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물을 끌어와 농사를 지을까? 또는 야생동물을 효율적으로 사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은 계산하고 협력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발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뇌의 전두엽, 즉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도 함께 발달했죠. 그리고 이렇게 얻은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오면서 인류는 문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지식 전수의 발전 과정을 좀 살펴보면 흥미롭습니다. 가장 초기 인간이 활용하던 방법은 모방과 직접 체험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나 주변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기술을 습득하는 모습이 대표적이죠. 이 시기에는 보이는 대로 따라해보고 잘 안 되면 다시 시도하면서 깨우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었습니다. 모방과 체험만으로는 배울 수 있는 폭이 그다지 넓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나 부족권이 이미 익힌 기술 정도만 간접적으로 전수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스스로 부딪히며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이 단계에서 인간은 최소한 생존에 필요한 도구나 기술, 예를 들어 돌도끼나 사냥 방식 등을 어느 정도 공유하며 종을 유지할 수 있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은 음성 언어를 발달시켰습니다. 이로써 보이는 것을 그대로 흉내내야만 배울 수 있는 한계를 조금씩 뛰어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저기 멀리 있는 산 저쪽에 먹잇감이 많더라 혹은 이 열매는 쓰지만 독은 아니다 같은 추상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언어는 단순 모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체험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설명만 듣고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족 단위의 협력이 더욱 정교해지고 사회적 지혜가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언어만으로 전해지는 정보는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세대가 바뀔 때마다 왜곡되거나 잊히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문자를 발명하고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면서 어떤 지식이나 사건을 오랜 세월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벽이나 파피루스, 점토판, 종이에 글을 남기면 후대 사람들은 직접 만나지 않아도 그 정보를 읽고 학습할 수 있었죠. 문자와 기록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크게 뛰어넘는 강력한 도약이었습니다. 이집트 파피루스나 메소포타미아 점토판에 기록된 농법,
천문학, 역사 지식 등이 훗날 다른 문명에도 영향을 주었고 국가와 제국 단위의 법률이나 행정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드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문자와 기록이 발전했음에도 손으로 베끼는 작업에는 큰 제약이 있었습니다. 책 한 권을 만들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오류가 누적되기 쉬웠죠. 그런데 인쇄술, 특히 금속 활자가 등장하면서 대량 복제가 가능해지고 책이나 문서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값싸게 퍼지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르네상스나 종교개혁 같은 거대한 흐름에 불을 붙였고 과학, 예술, 철학이 폭발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 대비 문자 해독률이 올라가며 교육이 좀 더 대중화될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인쇄술 이후에도 전신, 전화, 라디오, TV 등 다양한 매체가 나타나긴 했지만 지식 전수의 가장 파격적인 도약은 인터넷 통신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간적 거리와 시간의 제약이 거의 사라지면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협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은 곧 지식 저장과 검색을 전례 없이 자유롭게 만들었고 개인이 집이나 휴대폰 앞에서 방대한 자료를 순식간에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쇄술이 책의 대량 보급을 가능하게 했다면 인터넷은 책뿐 아니라 영상, 음성, 소프트웨어 등 모든 형태의 정보를 거의 무한히 복제하고 유통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인들은 다른 동물과 비교했을 때 현대 인류의 이성적 능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능과 이성은 어떻게 갈등할까요? 원시 인류 시절부터 우리의 본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성이 구축한 시대와 문화는 극적으로 발전해왔죠. 산업혁명, 정보화 시대, 디지털 문명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이성으로 쌓아올린 생활 환경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 사회에서 본능이 때때로 시대와 동떨어진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고 기름진 음식, 즉 정제된 탄수화물을 우리 몸이 좋아하는 건 옛날엔 적은 기회에 고칼로리를 섭취해야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엔 이 본능이 비만이나 성인병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죠. 또한 분노나 공격성도 과거엔 자기 방어의 중요한 수단이었지만 현대사회는 이성을 통해 규칙과 법을 수립했습니다. 이때 원시적인 공격성이 제어되지 않으면 범죄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본능과 이성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까요? 본능이 전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못 느껴 영양실조에 걸릴 수도 있고 위험을 눈앞에 둬도 무감각하게 방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삶의 즐거움이 크게 줄어들 겁니다. 따라서 본능을 무조건 억누르기보다 이성이 잠깐이라도 판단할 기회를 준 뒤에 선택하자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즉 본능이 즉각적으로 시키는 대로 바로 움직이지 않고 잠깐만 이성에게 판단 권한을 맡긴 다음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다는 것이죠. 가장 큰 포인트는 선택지를 확보한다는 데 있습니다. 선택지가 없이 본능에 따르기만 할 때보다 선택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뿐만 아니라 선택의 결과가 어찌 되든 내가 직접 골랐다는 의식이 있으면 억지로 몰려서 어쩔 수 없이 했을 때보다 후회가 훨씬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잠깐 멈춤 기법을 권장합니다. 본능적인 충동이 튀어나올 때 3 최소 5초 정도 내가 왜 이 행동을 하고 싶은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욕설을 내뱉기 전에 지금 욕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고 잠시 상기해 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감정을 진정시키는 심호흡을 2-3번 깊게 하고 심장이 뛰는 속도를 느껴보는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지금 이 행동을 하면 5분 뒤, 5일 뒤 나는 어떻게 느낄까 하고 상상해 보는 거죠. 그 짧은 순간이 지나면 훨씬 더 차분하게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 본능과 이성의 조화가 현대사회에서 더 중요해졌을까요? 과거엔 본능과 이성의 균형이 필요하긴 했어도 삶 자체가 비교적 단순한 편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사냥을 하고 접하는 정보도 제한적이었죠. 예를 들어 내가 목수 일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은 내 가족, 마을 사람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사회 시스템 또한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무수히 다양한 성향 그리고 방대한 정보가 우리에게 쉼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성을 통해 축적한 지식과 정보량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개인이
모든 것을 소화하고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가지 능력, 즉 본능과 이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옛날 전쟁터에서는 장군과 책사가 서로의 역할을 나누어 함께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장군은 뛰어난 본능과 직관, 카리스마로 병사들의 사기를 이끌어냈고, 책사는 이성적인 판단력과 논리적 분석을 통해 전황을 명확히 읽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 두 능력이 조화롭게 발휘될 때 승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가 바로 자기 자신 안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책임은 오롯이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양보해 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장군의 본능적 충동이나 책사의 이성적 판단 중 어느 한쪽에 휘둘리는 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둘을 조화롭게 다스리며 스스로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왕으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다음 시간에는 또 하나의 핵심 키워드인 다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